예, 5월 11일 토요일 주말 정리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이 주말 방송 그렇지만 좀 빅피처를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그려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전히 시장이 좋습니다. 반드시 투자해야 될 버블 메이킹 시대라 보고요. 오늘은 이제 미국을 당연히 세계 경제나 정시의 중심이겠지만 유럽도 그 다음에 중국, 그다음 남미까지 자 비미국으로 전 세계 돈들이나 관심들이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얘기를 다 한번 같이 드릴게요. 자, 실전 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투자나 정시에 대한 것과 다른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거를 계속 제가 바꿔드리려고 제가 20년간의 투자 노하우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만의 수급 분석을 얘기 많이 드립니다. 제리 채널이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주말에는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세계 돈 공부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돈이 가느냐, 빅머니를 체시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이 나스닥이 4월달 조정을 잘 받았어요. 그때 뭐 온갖 어닝 시즌 나오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때도 우리 따로따로 다 뽑아오면서 AI에 대한 기대와 성장을 한번 확인을 했죠. 자, 그리고 5월달부터 작년 11월하고 비슷할 거라 했던 FMC가 5월 1일 날 있었습니다. 그때 파월이 또 시장 친화지 오르게 하면서 정시 반등 이렇게 드라마티하게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항상 신고가 부근에서는 조심을 하죠. 여긴가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근데 미국 어닝 시즌이 거의 마무리되고 자, CPI나 물가 고용 같은 것들이 울퉁불퉁 범피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살짝 미국에서 뭐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영향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거기에서 저희는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근처에서 등락이 있지만 바뀐 건 없다. 여전히 미국이나 주도주도 엔비디아 보시면 970가가 750까지 빠졌어요. 4월 달에. 그러다가 다시 또 900달러 넘어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거지 나쁜 게 없이 기다리시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6월까지도 서머랠리도 제가 보고 있거든요. 한번 연장으로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 경기는 하지만 연착륙합니다. 견조한데 조금씩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전 세계 돈들이 자, 무조건 미국만 가. 항상 금융적으로 위기일 때는 그랬습니다. 미국으로 돈이 다 몰려요. 그래서 달러나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특히 달러 올라가면서 다른 나라 영향을 2022년 뭐 가을 보시면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작년에 9월 10월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흐름들 보이면서 꼭지를 치고 나면 미국의 꼭지가 치고 나면 비미국 쪽으로도 돈이 살살 움직입니다. 그런 면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비미국 정시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기다. 달러 금리를 보면서 흐름 보여드릴 거고 그 대상은 유럽과 이머징 우리나라 포함이죠. 중화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기에서 그러면 이 변화가 있을 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MSCI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중화권에 포함이 되어 있는 암만 중국과 무역이 뭐 줄어든다 만다 해도 여전히 글로벌 빅머니들은 중화권을 묶고 있어요. 묶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중국이 반등을 주는 건 괜찮고 우리나라의 성장 수급이 확실한 반도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근래 들어서 제가 3천 시대를 말씀을 드리는데 반도체와 함께 엮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수급 모멘텀 정시에서 볼 수 있는 바이오까지 개별 수급주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전히 올해는 단기로 흔들든 말든 자, 빅머니들 흐름들이 보이고 여전히 수급상 대중들이 슈팅이 들어올 시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빅버블에 편성해야 될 시기라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돈을 더 벌어야 돼요. 나스닥 차트를 띄워놨는데 여전히 미국은 세계 경제와 정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단기로 출렁거리고 대선 때문에 왔다 갔다 해도 AI 중장투가 또 가능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수년 중장투가 가능해요. 중기는 제가 1년까지 보죠. 장투는 수년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도 여전히 얘기하지만 견조한 경기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빈부차는 크다 하더라도 하지만 고용과 소비에서 어제도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가 나왔어요. 제가 지수를 보면 분위기가 연착륙이 좀 되고 5월 1일 날 이제 파월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상 못 해요. 견조한 경기지만 가장 중요한 소비 거기에 대표적인 고용 지표를 보면 미국 금리 인상할 상황은 아닙니다. 뭐 지금 거기에 대한 이제 확률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혹시나 얘기하더라도 믿을 거 없고요. 제가 보는 거는 고용 자신감. 미국은 항상 고용이 많아.
자, 이민자도 계속 매년 몇백만이 들어옵니다. 인구가 빠질 염려도 없는 나라예요. 하지만 자국민들은 조금 떨어지는 건 보이고, 그 사이에서 제가 보는 거는 이직률. 자신 있게 그만둬. 나가라면 그만둘게. 딴 거 구할 수 있어. 이직률이 살짝 꺾여요. 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같은 거죠. 그런 게 많아지고, 임금 상승률도 물가에 부담 주는 상승률도 좀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런 거 연준도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취업률 3.9%인데 샵률상 4% 찍게 되면 연준도 살짝 걱정할 거예요. 그런 면 때문에 인상이 없다. 인하가 늘어진다 하더라도 언젠가 인하한다. 올해 할 거예요. 저는 9월로 보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가 과정관리하는 이제 CPI, 3월 달에 CPI 안 좋았다. 자, 그리고 또 CPI 말에 PC 괜찮았다 막 그랬는데 3월 달 발표났던 4월에 발표했던 CPI가 자동차 보험료와 헬스케어 비용 확 올라갔어요. CPI에 포함되는 비중이 몇 프로 안 되거든요. 3%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급등을 20몇 프로 하면서 CPI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의 근래 중고차 가격이 떨어집니다. 같이 좀 빠질 확률이 좀 있고요. 금리를 올린다 해서 얘들 잡을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고, 제가 추세를 보는데, 자, 유가가 4월 달에 그렇게 급을 줬잖아요. 87불 가면서 지금 70불 중반 후반까지 빠졌습니다. 그죠? 유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가장 중요한 소비나 고용이 조금 연착이 되는 게 보여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는 수요가 많아서 소비 때문에 올라가는 게 많습니다. 공급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물론 유지는 되겠지만.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OER 말했던 임대료, 이런 것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이 뭐 신규로 들어와서 누가 사고 그들만의 이익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있다 하더라도 큰 흐름상 부동산은 이직률처럼 임대료처럼 빠지는 게 맞다고 말씀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4월 CPI를 너무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3%에서 2% 가는 게 힘들겠지만 3% 중반에서 출렁거리는 모습 나오도 괜찮은 거죠. 이거는 작년 제가 말에 11월 달에 올해 연간 전망을 하면서 봤던 방송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올해는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선거의 한 해다. 전 세계에서 포퓰리즘이 돈을 풀 거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 11월 대선까지는 여전히 주가는 여전히 중요하고 그 이후에 변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그냥 걱정하시면 돼요. 11월 대선까지는 여전히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6월 달부터 5월 1일 FOMC가 나오면서 그 파월이 그랬죠. 금리 인상은 정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금 일각에서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나쁘고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란 얘기하면서 5월 달 변화를 줬잖아요. 그게 맞아요. 자, 그리고 6월부터 지금 연준이 그렇게 돈을 많이 풀고 인플레 원인이 되었던 2020년에 풀었던 그 자산을 줄이고 있었잖아요. QT를. 근데 줄이는 그 폭을 그걸 또 반대로 한다. 그 말은 뭐냐면 돈을 좀 풀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연준은 돈을 쪼우고 재정, 미국의 바이든 재정 쪽에서는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살짝 오히려 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연준 바이든은 포퓰리즘, 선거 전까지 돈 푸는 건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긴축으로 갔던 이 QT, 작년 11월 달에 피봇,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러고 이제는 QT까지 하면서 긴축을 더 풀어주는 거예요. 이징하는 겁니다. 그 연준이 또 20년 만에 발병한다는 얘기는 돈을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미국 대선 전까지 정치적인 흐름 보면서 쉴드 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옐런도 그렇고 파월도 그렇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 버크셔에서의 펀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잠깐 지금 4월 조정처럼 저는 금리를 실제 인하하는 시기를 9월로 살짝 보고 있거든요. 7월 아니면 9월이야. 7월 아니면 9월인데 금리 인하는 늦어서 좋다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되게 되면 한번 단기로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머랠리 이후에 서머랠리 좀 온다 보는데 9월 달 예상하면서 그때 조심하면 돼요. 지금은 주식 좋은 거죠. 자, 그런 매크로 흐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주도주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전히 미국은 금리가 높습니다. 내년도 팍 내리지 못해요. 중금리, 고금리 유지되기 때문에 자, 4월 조정했죠. 자, 그다음에 여전히 불안했지만 올라오는 건 뭡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딴 게 막 가는 거 없어요. 딴 거 가는 거 없이 그냥 주도주만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지금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뒤에 롱 종목들 있죠. 반도체 종목군에 엄청 많습니다. 제가 다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 위주로만 그 엔비디아 제일 좋고요. 우리 그 중기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갖고 있으면 돼요. 방금 말했던 CPI 보고 다다음 주에 22일 날 실적 발표가 있어요. 엔비디아. 저는 기대를 하는데 어제 좋은 또 시그널이 나왔어요. 한번 보면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가 독점 메인9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TSMC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낮에 TSMC 대만에서 열리고요. 미국의 ADR이라고 미국에서 대만 TSMC를 거래할 수 있는 채권이 주식이 상장돼 있어요. 나스닥에서도 TSMC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TSMC ADR이 어제 엄청 올랐어요. 5% 올랐습니다. 4.5%. 왜 급등했느냐? 이게 달러 대비해서 환율까지 보는 거거든요. 신고가 거의 나고 있죠. 하이닉스는 살짝 밀려 있지만 올라간다 보고, 이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월별로 지표를 발표하거든요. 수출 지표. 근데 TSMC가 4월달, 이제 5월이니까 4월 지표 발표됐겠죠. 4월 매출이 YOY 작년 대비해서는 60% 급등했습니다. 당연히 급등했겠죠. 자, 근데 MOM 월별로 3월 대비해서 4월도 20%나 상승했어요. 자, 요번에 5월 22일 날 나올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큰 밴드가 TSMC입니다. 직접적으로 보는 건데 5월 달 나올 게 3월, 2월, 3월, 4월 거거든요. 그러면 4월 달 TSMC가 이렇게 급등했다는 거는 상당히 기대를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어제 900불 정도로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추세 유지하면서 이런 흐름들을 제가 4월 달에도 ARM, ASML, TSMC 실적 발표 컨펌 다 보면서 뽑아서 계속 보고 있는 AI, 빅뱅, HBM 쪽에 흐름이 좋은 거죠. 엔비디아 봤고요. 자, 그래서 여전히 미국은 고금리가 유지됩니다. 제일 늦게 내릴 거예요. 그래서 차별적으로 주도주는 집중하셔야 되고, 미국 롱숏 안 좋은 거는 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공매도로 때려버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락이 더 심한 거고, 전체로 봤을 때 미국 성장은 쏠리지만 계속 올라가요. S&P가 쏠려 있지만 순이익에 또 2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여전히 롱숏 구분해야 돼서 제가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전체 다 보고 있는 건데 좋은 것들은 여전히 좋고, 엔비디아 무조건 제일 좋고, 숏은 인텔과 IBM. 자, 개인분도 그런 거 있습니다. 야, 빠지면 많이 빠졌네. 지금 사가지고 사놓으면 많이 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있어요. 지금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는데, 모든 게 나갈 때는 있었는데, 지금 고금리 시대, 중금리 시대 유지되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고 잘 가는 것들이 롱숏들입니다. 안 좋은 것들 사시는 게 아니에요. 싸다고 떨어졌다고 사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잘 버티고 잘 오르고 이런 것들을 갖고 계속 수익을 키워야 됩니다. 한두 달 버티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 면으로 롱숏 강강약약 봐주시고요. 자, 제가 따로 본다는 빅테크 나스닥 기준에 그 매그니피센트 7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약간 안 좋았던 애플과 테슬라 있잖아요. 자, 테슬라도 지금 약하지만 바닥은 나왔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중 애플이 조금 더 나은데, 아이폰이 지금 외국 소비다 중국 때문에 안 팔린다 그랬잖아요. 화웨이나 오포, 비보 좀 팔렸는데, 여러분 아이폰 가격을 테슬라도 그렇지만 낮췄잖아요. 근데 가격 낮춘 거에 대한 효과는 애플이 더 받습니다. 왜? 아이폰은 사실 대체 불가해요. 아직까지 프리미엄 폰에 확고하기 때문에 3월 매출 올라가면서 반등을 줬고요. 자, 6월 달에 말씀드리는 WWDC 개발자 회의에서 어쨌든 아이폰 16이라든지 어제도 보니까 쉬리도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는데, 애플이 늦게나마 AI 쪽으로 계속 붙이는 겁니다. 내가 할게. 늦었지만 할게. 공룡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AI 온 디바이스도 봐야 되는 부분에서 미국 나스닥에 바닥 받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중은 줄였지만 버크셔 해스웨이, 워렌 버핏 가지고 있는 애플은 바닥권에서는 지지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물론 약하긴 한데 바닥권 지지는 되리라 봐요. 앞으로 어쨌든 테슬라가 머스크의 말은 많지만 로봇도 있고 AI 쪽도 붙이고 로보택시도 한번 기대할 만하죠. 물론 당장 돈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금리날 보고 있는데, 자, 5월 달 반등 주면서 6월, 7월이 서머랠리. 저는 살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은 흐름 보면서 계속 시장을 체이시 갈게요. 자, 미국 요까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단계 넘어가면, 자, 비미국들 가장 큰 거는 선진국은 유럽이죠. 자, 그 다음에 이머징에 볼 수 있는 중화권이고 남미, 사실 아프리카는 잘 안 봐요. 제 3세계 따로 보셔야 되는데, 투자할 거는 사실 여전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고 미국 정도 보고, 유럽은 사실 저도 중화권과 같이 참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는 거지 투자는 안 하고요. 자, 비미국 움직임을 제가 차트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차트 보여드릴 텐데 그냥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3,300 2021년 가고 여전히 2,700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유럽들은 다 신고가예요. 다 신고가입니다. 근래 독일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주번호 보시면 1번 보셔도 되고,
미국이 신고가 날려고 출렁거리고 있죠. 미리 많이 올랐는데 캐나다도 금리 인하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신고가 났죠. 자, 중국도 밑에서 바닥 상당히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홍콩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홍콩도 지금 보세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정시 부양입니다. 배당세 면제 준안 추진한다는 얘기고요. 정시 밸류업 내수를 키우기 위한 정시 부양입니다. 보세요. 이쪽에서 걸려야 되는데 강하게 올라가죠. 강하게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말에 야 홍콩 기일에서 3년 만에 돌아오는데 우리 박살났어. 올해 초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그 박살나고 사실은 이미 몇 조 정도는 50% 손실 확정 났어요. 수급 털고 여전히 아직도 많이 몇 조 남아 있는데 어쨌든 반등 주면서 그런 분들 손실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으로 정시 부양, 밸류업 정시 올라가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인도는 뭐 워낙 뭐 신고가니까 이거는 사상 신고가 최고 났어요. 중국 대체로 올라갔던 수혜구역 이머징 쪽에 이탈리아도 신고가. 경제는 안 좋습니다. 경제는 안 좋은데 정시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포르투갈도 많이, 폴란드도 신고가예요. 스페인도 이번에 금리 인하 했는데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유로스타 50도 신고가고, 대만은 당연히 신고가고요. 몇 개 빠뜨린 것 같은데 독일, 영국, 프랑스 다 신고가입니다. 독일도 신고가죠. 자, 이런 거 보여드렸다시피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나라만 사실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도 솔직히 보고는 있어요. 근데 말씀 잘 안 드렸잖아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덜 오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비미국 보면서 흐름상 우리나라 올라갈 수 있다. 추가로 덜 올랐던 것들이 3천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을 키우는 거예요. 올해는. 자, 방금 말했던 금리 인하. 작년에 미국이 11월 달에 금리 인상 안 할게 하면서 12월 달 산테를 이끌었고요. 전 세계 돈들이 정시에서 올랐고 우리나라도 올랐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 5월 달에 뭐 스태그다 이런 얘기 하지만 금리는 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했던 작년, 재작년에 미국 달러나 이쪽 때문에, 자, 미국 달러나 금리 때문에 얼마나 딴 나라도 힘들었어요. 자, 미국 달러 금리 오를 땐 돈이 다 빨려 들어갑니다. 딴 나라 환율 급락하고 급등하고 금리 막 오르면서 정시 박살나요. 경기 박살납니다. 자, 근데 그게 2022년 하반기 때 기억나시죠? 근데 2023년 작년 9월, 10월 기억나시죠? 올해 2024년부터 서서히 금융 시스템은 정형화가고 남들이 그렇게 금융 시스템 붕괴된다 할 때 붕괴 안 됐습니다. 부추정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달러와 금리가 점점 약해져요. 이게 좋은 겁니다. 글로벌 돈들이 분산된다는 흐름인데, 자, 금리가 2022년 하반기 때 그렇게 난리치고 우리나라 그 레고 사태 나고 금융위기 난다 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때 4%대였는데 이때도 그렇게 박살났다가 작년에 정시가 올랐어요. 작년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9월, 10월 달에 5% 갔을 때 10년물 기준으로 이때 또 작년 9월, 10월 난리 났죠. 그 에크만 뭐 JP 모건에서 7% 간다 뭐 이럴 때 이렇게 찍고 떨어지면서 산타를 엄청 올랐고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 금리 고점이 안 올라갑니다. 자, 미국은 금리 인상을 안 한다 그러고 인한다 그러니까 안 올라가고 앞으로 빠진다고 봐요. 자, 금리나 달러 같이 빠진다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숨통이 트이는 거고 다른 나라 쪽으로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금리 인하들이 서서히 하고, 큰 거는 BOE 어제도 말했습니다. 5월달 금리 동결했지만 6월달에 금리 인하 할 거야. ECB, 유로존도 6월달 금리 인하 할 거야. 이런 걸 따로 놀잖아요. 그 말은 작년, 재작년에 정말 미국 때문에 물가 달러 때문에 걱정을 하고 엄청 큰 충격을 받았지만 자국들의 경기 부양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경기 부양하는데 정시를 왜 올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자의 마인드로 다시 바꾸셔야 돼요. 지금 뭐 그래도 괜찮냐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11월 미국 피봇 이후에 미국의 금리 달러 양이 줄어들고 있는 게 당연히 방금 고점 낮아지는 거 보여드렸고요. 금융 시스템 다 정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반도체 투자한다고 보지만 유럽의 럭셔리 같은 거, 중국의 소비주, 물론 내수 자기 소비입니다. 비미국이 투자할 때는 여전히 글로벌 1등 기업만 하셔야 돼요. 글로벌 1등 기업. 이게 또 차별하고 강강약약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는 당연하죠. 그래서 계속 제가 중국이든 유럽이든 비미국 좋을 때는 한국 반도체 좋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유럽에는 럭셔리주들, 중국 애들 지금 잘하고 있지만 소비 들어오면 그 LMS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흐름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중국이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내수를 키우잖아요. 중국 자체적인 내수주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나 미국 보면서 참고로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미국은 고금리 가지만
지금 6월 달에는 미리 금리를 살짝 내립니다. 확 못 내려요. 살짝 내릴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적으로만 B2B, 기업에서 기업 투자하는 거 말고 약간의 금리가 떨어지면 가처분 소득이라든지 그날의 어떤 민생들이 살짝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B2C, 소비재 쪽에 살짝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럭셔리 같은 거, 소비주 같은 거. 자, 그런 상태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도 물론 봅니다. 물론 저도 신고가 좋아하지만 근래 들어서 제가 APR 본 것도 우리나라 피부 미용, 에스테틱이 하는 기구잖아요. 얘들이 보호수 그간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에서 돈이 들어가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흐름상 이제 APR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수급 모멘텀 보지만 그 피부 미용 전 세계 또 1등하고 있는 클래시스나 비올 같은 것도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이게 투자를 당장 하시라는 건 아니고 방금 말했던 미국과 비미국, 그다음에 금리 떨어지면서 글로벌 흐름 자체에 우리 정시만의 수급 모멘텀 특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입니다. 제가 반도체 바이오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그 흐름들이 바뀔 때 우리나라의 수급 모멘텀 돈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전히 글로벌적으로 경쟁력 있는 차별적 주식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비미국까지 한번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 비미국 주가들도 상방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 아닌데, 정치는 아닌데 어쨌든 경제를 이해할 때 정시가 왜 중요한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홍콩이 찾다가 보여드렸잖아요. 배당세 면제 추진하면서 더 올라갔어요. 자,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자본주의를 접목에 쓰고 있는 시진핑의 독재 때문에 1년 동안 더 안 좋았던 중국이 어쨌든 내수를 키워야 돼요. 내수를 키워야 됩니다. 자, 중국은 20년 동안 부동산 금융으로 연 수익률, 성장률 10%씩 달성했던 나라예요. 근데 그게 2015년에 막혔습니다. 자, 중국 부동산 망한다 하지만 안 망한다 그랬어요. 걔들은 살리지 못하지만 죽지 않게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연착륙을 최대한 노력하는 거고 중국이나 이쪽 소비도 내수들도 부동산에 많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살리지만 팍팍 못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시를 살려야 되고 내수를 키우고 부를 좀 키우는 거예요. 홍콩 투자하면서 올라갔고요. 자, 중국과 유럽이 또 경제는 실물 경제다, 액티브다 말씀드렸다시피 시진핑이 5년 만에 유럽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11월 미국 대선까지 미중 패권은 크게 가지만 살짝 풀어주는 거죠. 휴직이. 유럽이랑 또 중국이 짝짝꿍 하고 있는 거고요. 프랑스 이런 나라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유럽 정시도 정시들이 다 신고가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왜 그래? 뒤에 말씀드릴게요. 유럽 정시 신고가를 보면서 어떻게든 경기 안 좋지만 자국의 내수를 키우고 선순환을 스몰 사이클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정시 경기 부양책들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 외에 인도, 대만, 브라질 다 말씀드렸죠. 다 신고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정시가 우리나라가 수출주가 70%다. 내수 민생을 반영 못한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정시라는 거는 어느 나라 가더라도 이 경제 대표적 선행지표입니다. 정시가 올라간다는 거는 민생 경기가 지금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할 수 있게 하는 물꼬가 되는 거예요. 경기 부양의 대표적 수단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2월부터 하고 있는 밸류업을 좀 길게 보면서 저는 응원하고 있는 거고요. 정시 부양책도 분명히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도 말씀드렸고 돈 푼다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있지만 AR 통해서 올해는 빅버블이 여전히 메이킹되는 구간입니다. 계속 갖고 계셔야 되고요.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 보시면 은행주들 다 올라갈 거예요. 은행주가 올라간다는 게 뭐죠? 제가 2022년, 2003년에 SVB 사태 탔을 때 UBS라든지 글로벌 은행들 보면 주가 개박살 나거든요. 은행 시스템 불안해서 그래요. 얘들이 계속 반등주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융 시스템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버블 만드는 기간이라 보세요. 시간이 좀 걸리네. 아유. 준비한 거니까 끝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도움 되시는 얘기예요. 큰 흐름 잡고 우리가 뭘 투자하고 왜 투자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는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래? 딴 나라들 다 우리나라가 뭐가 못해서 지금 3,300 가던 게 지금 2,700밖에 안 돼. 아직 코리아 디스카운트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3,000을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올해 빅버블이 만들 수 있어요. 4월달 조정 잘 받았습니다. 다 이렇게 신고가 나는데 코스닥이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이때 2021년 초법을 만들었을 때 3,300에서 2,000까지 빠졌죠. 그렇게 힘들고 하다 슬슬 올라오는 과정에 제가 말씀드린 상방 추세입니다. 상방 추세고 올라가면 제가 2,900 한번 걸리긴 하죠. 3,000까지 보고 있어요. 여기 주역은 뭐다? 반도체입니다. 외국인의 빅피처 수급 반도체입니다.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진짜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정부에 사고 있는 것들 많이 뚝딱거리고 뭐 불만도 많고 저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밸류업을 응원하고 있는 이유고요. 정시 부양책이 필요하고 자 대놓고 얘기 드립니다. 금투세는 폐지해야 돼요. 금투세 폐지해야 됩니다. 이거 폐지 안 하잖아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한 8월 9월부터 볼 텐데 코스닥 박살나요. 못 올라가요. 지금도 사실 누르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미국의 AI 빅뱅처럼 전 세계 글로벌 1위 찍는 수출 우리나라 경기를 살리고 있는 빈생은 살짝 약하지만 반도체, 자동차는 뭐 성장이 조금 그렇다 보니까 위에 걸리긴 했죠. 수급 쪽으로 바이오 성장, 반도체나 바이오를 제가 계속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년 동안 준비를 했던 외국인이 이번 5월 7일 찐수급 이번 주 들어왔죠. 들어왔다가 이번 주에 출렁거리고 있긴 하지만 찐수급 들어오면서 올라갔던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반도체고 지금 지루하다 하실 게 아니에요. 큰 흐름 계속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금리를 많이 보잖아요. 미국은 5.5, 우리나라는 3.5, 2% 차이 나는데 자, 환율 빠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작년에 그랬지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투자 쪽에 초보입니다. 금리 같은 거 다 환율도 걱정하고 하지만 비무국들 하는 일을 보시면서 같이 가시면 되고요. 하늘에서 고민이 많아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금통이 고민이 있을 텐데 자, 유럽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당장 안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시에는 좋아요. 정시에 좋습니다. 야, 금리 인하랑 인상은 다르다 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2021년에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먼저 했습니다. 아시죠? 2022년에 파월이 실수했을 때 우리나라나 이창용 총재는 미리 했기 때문에 물가가 덜 오른 거예요. 미국 지금 물가 헬입니다. 헬. 자, 그래서 2021년에 그랬었고 2009년에 금리 인하나 인상할 때도 미국은 기준이기 때문에 금리 제로금리에서 올리는데 8년 걸렸어요. 2009년에 8년에 내리고 2015년에 금리를 첫 인상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그 뒤에 금리 올랐다 내렸다 자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정 금리 인하는 정시에 좋다. 하지만 빅머니, 이 빅머니 진짜 큰 항공만 부동산은 여전히 뭐 지역별로 차별화는 되겠지만 보수적으로 보시고 정시에서 계속 놓으시는 게 좋아요. 빨리 끝낼게요. 자, 그래서 올해 반도체는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로 AI, 그 다음에 미국, 비미국, 글로벌 1등, 자, 이쪽이 제일 좋고 걸치기 투자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소부장도 안 좋은 것들은 다 떨쳐나라 했어요. 더 소팅을 하고 강한 종목으로 편성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코스피 3천 만드는데 가장 일조를 할 거라 봅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우리나라 수급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수급 특징을 볼 수 있는 딴 나라처럼 이렇게 수배씩 팡팡 뛰는 정신은 사실 없어요. 이 힘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시에서 수급 모멘텀은 작년 2차 전지했듯이 그 사이에 제가 이것저것 대장주 만들었듯이 수급 모멘텀 정시를 만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바이오에서는 이런 계속 보고 있죠. 알테오젠 3,000단까지요. 알테오젠 1픽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 세계 금리가 그렇고 미리 좀 빠지고 비미국 말씀드리는 것처럼 B2C나 살짝의 소비주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글로벌 1등을 찾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수급 모멘텀을 접목시키면 API 같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또 생깁니다.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계속 저는 수급주 발굴할게요. 자, 그리고 금투세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도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닥의 대주 조건이 12월 돼서 늙음하게 올렸어요. 그러면서 더 올라갔잖아요. 11, 12월 달에는 산타랠리였지만 그렇게 하다가 원래 제가 7월까지 2차 전지 하고 그다음 8월 달에 단타를 쳤어요. 에코프로 단타 3번째가 10%씩 3번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9월 달부터 떨어졌잖아요. 물론 미국 금리도 있지만 이 금투세 같은 수급 빠지는 요인, 작년은 대주 조건이었지만 이런 것들은 올해는 8월부터 신경 써야 돼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뭐 서머릴리도 보고 하지만 아직 5월, 6월, 7월 많이 남았죠. 하지만 8월부터는 금투세 아직도 결정이 안 되고 싸우고 있다. 그런 금투세에 대한 수급 영향은 제가 8월부터 신경을 쓰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지수보단 종목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자, 3천 가면 지금 코스피 레버리 사도 안 돼요. 물론 가능은 하죠. 근데 저는 여전히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올해는 확실한 강강약약 종목을 하는 게 좋고요. 삼성전자 7만 원, 7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9만 원, 10만 원 가잖아요. 30% 나와요. 예, 레버리지 지수가 지금 사서 10%, 20% 먹는 것보다 여전히 종목이 낫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나아요, 올해는. 자, 끝났습니다. 제가 나름 준비라는 부분을 조금 열정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왜? 시장이 변하는데 조금 줄였단 말이지. 제가 개별주 드려도 뭐 진짜 보고 있지만 전체 우리 주도군이 줄였기 때문에 말씀을 좀 열심히 드렸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 성향은 다릅니다. 그래도 빠진다는데 겁나는데요. 그 투자자는 좀 지르는 마인드를 했어요. 지금 여전히 빅버블에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편성하고 계셔야 됩니다. 미리 겁내지 마세요. 금투세 미리 겁내지 마세요. 자, 그래서 미국과 비미국, 한국 빅피처를 한 번 더 말씀드렸고, 하지만 금리를 내린다 해서, 미국이 내린다 해서 내년에 1%, 2%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거는 신냉전이라든지 수십 년간의 신냉전,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변화가 됐어요. 이제 오펙이라든지 브릭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자재도 말씀드리고, 아마 중국에서 디플레 수출한다 해도 유럽, 미국에서 또 관세로 막 때려버리잖아요. 전 세계 물가가 쉽게 안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가 계속 됩니다. 기업이든 민생이든.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래요. 싼 거 사자, 떨어진 거 사자. 그래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정말 하지 마시고, 아래 떨어진 종목을 사는 거는 편합니다.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면 수익 많이 나겠네. 하지만 매수는 쉽지만 그 바닥 밴드에서 머리를 들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것도 그래서 힘든 거예요. 바닥은 나왔지만 마음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쉽지 않고 계속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신고가는 새로운 시작이다. 제가 엔비디아 $500 신고가 잡은 거예요. 작년에 에코프로도 20만원 신고가 10만원 넘어갈 때 신고가 잡은 거예요. 지금도 신고가 기다리는 종목들이 우리 주도주들입니다. 신고가를 절대 겁내지 마시고 정말 빅머니들이 중고수들이 하는 실전 투자 측면으로 봐주세요. 자, 주말 정리 끝났습니다. 이거 좀 나눠야 되는데 그럴 재주가 없어서 어쨌든 10년 되게 실전 투자 8년 남았습니다. 젤리 채널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서 다음 주도 열심히 시장 대응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또 올릴 수 있으면 또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